자,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논하게 될 주제는 함수와 함수의 범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실행 블럭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바디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보면 다양한 로컬 변수들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함수 내에 새로 선언되는 변수들을 로컬 변수 혹은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함수 내에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가 정의되기도 하죠. 이를테면 람다식으로 함수가 정의되기도 하고 익명 함수가 정의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반 함수처럼 함수가 정의되기도 합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그 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또 같은 레벨의 user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main 안에 second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second function 안에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main은 최상의 레벨에 있는 함수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user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main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user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디자인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main과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main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로컬 함수에서도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함수든 자, 최상의 레벨에 있는 함수는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second 펑션이 있죠. 이것은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user 함수가 이 second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룰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룰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최상의 함수는 main과 같은 레벨에 선언하고 코드 어디에서나 이 최상의 함수는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함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먼저 선언되어야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실까요? 자, 여기 우리가 최상의 함수가 4개가 존재합니다. main이 있고요. 그리고 C가 있고 A, B가 자, main과 같은 레벨에서 최상의 함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어디에서든 이 A, B, C 함수는 main에서 호출할 수 있고 또 A가 B를 호출할 수도 있고 C가 B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로컬 함수가 또 있는 것이죠. 보시면 자, C 안에 D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이 E라는 함수를 정의하기에 앞서 이미 자, D라는 함수에서 E를 호출하죠. 정의를 할 때 E를 호출합니다. 자, 이 경우는 에러라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E라는 함수는 자, 사용되기 전에 이처럼 사용되기 전에 미리 자, 정의되거나 선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뒤바꾸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main과 같은 최상위 계층에 있는 함수는 우리가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라면 어디에 선언되어 있나요? 자, C 안에 선언되어 있겠죠. 우리가 main에서 C는 호출할 수 있지만 자, C 안에 호출되어 있는 C 안에 정의되어 있는 E는 main에서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은 서로 호출이 가능하지만 자, 그 레벨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자, 그 위의 레벨에서 호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곳, 또 선언하는 곳 그런 것들 따져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출할 때에도 내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인지 호출할 수 없는 함수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층을 잘 나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변수의 범위입니다. 앞서 우리가 전역 함수 혹은 지역 함수를 나눈 것처럼 변수 역시 전역 변수 혹은 지역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어떠한 함수의 레벨이든
이 변수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글로벌 변수, 또 어떤 함수에서도 이 변수의 참조가 가능한 그러한 변수를 보통 우리가 전역 변수라 부르는 것이고요. 최상위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삭제되지 않고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함수가 혹은 프로세서가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 잘못된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항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자원 낭비가 심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전역 변수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심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여러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멀티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어떤 프로세서가 전역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서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역 변수 자원을 보호해야 되죠. 꼭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로컬 변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코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하고 바깥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참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시작 시에 이미시로 로컬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고요. 주로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예를 보실까요? 여기 메인 바깥에 있는 메인과 같은 최상위 레벨에서 변수가 선언이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내에서 로컬 1, 2가 있는데 이것은 메인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nested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메인 안에 있는 그러한 함수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다시 로컬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선언이 되는 거죠. value가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죠? 메인 안에서 선언된 로컬 1과 nested 펑션 내에 있는 로컬 1이 이름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nested 펑션에 있는 로컬 1은 이런 것처럼 벨로 실제로 새로 선언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컬 1과 여기 있는 로컬 1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ested 펑션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이 로컬 1이 스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글로벌은 벨을 사용해서 새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것이고요. 새로운 정의나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을 우리가 하나를 증가시키면 여기에 있는 글로벌이 증가되는 것이죠. 또 아래에 보시면 outside 펑션이 있죠. outside 펑션은 지금 여기서 호출이 됩니다. 여기 호출될 때 글로벌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글로벌 이 변수가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은 보시면 여기서 한번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outside 펑션을 실행하면서 한번 증가가 됐죠. 그리고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호출이 일어나고 여기서 호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두 여기서 한 번씩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로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컬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블럭이 실행되면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컬 1은 여기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로컬 1이라는 이름의 로컬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메인 바깥쪽에 메인과 같은 수준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라 할 수 있고요. 함수 어디에서든지 이 글로벌 변수의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코틀린 함수의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수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코틀린의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호출하는지를 공부했었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틀린 함수는 만들어집니다. fu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또 함수 이름을 쓰죠. 그리고 매개 변수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함수의 이름, 자료형, 함수의 이름, 자료형이 있고요. 중간은 콤마로 구분이 되고 뒤에 콜론 뒤에 반환값의 자료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환값 자료용 리스트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표현식이 실제로 여기 함수 body가 있고 반환값이 있으면 return 키워드를 사용해서 반환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피처를 제공해주고 있죠. 함수형 프로그래밍 피처는 무엇인가요? 순수 함수로 구성된 함수를 보통 순수 함수로 구성된 프로그래밍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 함수는 뭐죠? 순수 함수는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로만 함수의 비헤이비어가 결정되는 그런 함수를, 다시 말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전혀 없는 함수를 우리가 순수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수형 언어는 고차 함수로 이루어진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고차 함수는 무엇이죠? 고차 함수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함수를 파라미터로 갖고요,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보통 우리가 고차 함수라 합니다. 그리고 고차 함수의 파라미터나 아니면 리턴 값으로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람다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어떠한 벨과 그리고 고차 함수 람다식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람다식의 함수의 타입이 되는 것이고, 이퀄 뒤에 실제 매개 변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을 가지고 뭐하죠? 람다식의 비헤이비어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뒤에 람다식의 그 execution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람다식을 정의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 int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렇게 자료형이 선언되어 있으면은 없앨 수 있지만, 아예 람다식의 선언 자료형이 없으면 람다식 매개 변수의 타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의 다양한 함수들을 구경했죠. 익명함수나 인라인 함수, 확장함수, 중의함수. 익명함수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람다 함수와 아주 유사하지만 람다 함수는 달리 return이나 아니면 break, continue와 같은 어떤 제어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함수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호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어떻게 하죠? 카피하죠.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함수나 중의함수 모두 얘기했고요. 또 꼬리재기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리커전 프로그램을 스택을 오버플로우 나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을 배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재기함수를 호출하면서 결과값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재기함수를 바꿔야만 된다는 점도 이해해 보았습니다. 또한 함수와 함수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전역 지역 함수 혹은 전역 지역 변수를 얘기했고, 어디에 선언되고 어디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함수를 쓸 수 있는 범위 또 쓸 수 있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코틀린의 제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